네, 요즘 전현직 국회의원들 자신과 자식의 문제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한번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데이터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장제원과 이철규 두 사람은 권력 실세들이고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논란에 빠뜨리죠? 한 명은 전 비서 성폭행 사건으로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한 명은 자식 마약 범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당의 권력 실세라는 점, 왜 윤 정부의 몰락 시점에 나타나는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관리, 자식 관리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시정에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함의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뭐가 문제인지, 권력 말기에 나타나는 권력 실세들의 이런 비리 현상의 시작인지,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이런 교훈, 대안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행 사건 보도에 대해서 다른 보도보다도 단독으로 JTBC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찰이 장전 전 의원을 성폭력 관련 혐의로 수사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 술에 취한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인데 장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장제원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이 강남의 한 호텔방에서 당시 자신의 비서였던 A씨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 전 의원은 당시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었고 A씨는 그 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던 장 전 의원은 선거 5개월여를 앞두고 선거 관련 프로필 사진 촬영을 했고 이후 촬영팀과 뒤풀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 A씨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뒤풀이 2차가 끝난 뒤 장 전 의원과 일행 한 명이 자신을 한 호텔 와인바로 데려갔고 이후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장 전 의원이 A씨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력을 가한 걸로 보고 주변 진술과 증거를 수집 중인 걸로. 네, 아직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고 하고 장 의원은 9년여 전 사건을 왜 지금 문제를 삼느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이 자기 사건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음주운전 사건도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경찰 폭행, 거짓 진술 이런 걸로 사회를 무리를 크게 빚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 자식 노엘은 이미 똑같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상황이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됐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징역 1년 선고받았습니다. 노컷 뉴스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도대체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느냐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또 아들 문제라면 이철규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더군다나 현 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하는 이철규 의원 내용을 보면 아들 사건입니다. 자, 아들 사건 이것도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제 설명보다도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작년 10월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경찰에 적발됐죠. 그런데 경찰이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도 53일이 지난 뒤에야 체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예전에도 대마를 흡입한 전력이 있었는데 그때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30대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서초구의 한 길가에서 화단을 뒤지다 112 신고를 당했습니다. 판매책이 약속한 장소에 숨겨놨던 액상 대마를 찾다 경찰 출동 전 이 씨는 현장. 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고 경찰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경찰은 지금 죄질이 경미한 데다 대마인데다가 미수에 거쳐서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있고요. 이철규 아들 검거까지 53일 걸렸는데 왜 이런 식이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막강한 권력 실세로 자신과 가족의 범죄라는 점, 그동안 보도도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수사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봐주게 했다는 점. 윤 정권의 몰락 시점에서 실세들의 비리 범죄 보도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 사건의 사회적인 의미는 우선 국회의원 모두에게 아주 불명예와 수치심을 줬다는 것입니다. 아마 국회의원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국회에 있는 종사자들이라면 이 사건이 주는 그런 불명예, 수치심, 이거 모두 개인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자들에게는 수신 제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국민 전체에는 정치의 환멸과 정치인 불신을 더 키웠다는 것입니다. 대학생이 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가 정치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더 강화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국회의원, 정치인도 존중받아야 되죠.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평가는 아주 냉혹합니다. 특권은 누리는 대신에 기여는 안 하고 법 준수도 안 하고 있다. 이 두 사건이 바로 그런 식으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리를 하겠다는 개개인, 본인들부터 먼저 자식 관리와 자신 관리부터 철저하게 한 사람들이 나라에 나서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여야 공천 관리 단계부터 실시가 돼야 되고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는 자체 내 윤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껍데기뿐이죠. 이 껍데기뿐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야당이 지금 국회의 그 정족수를 말하자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마음먹으면 윤리위원회로 얼마든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야당에도 압박을 가해야 되고 여야가 함께 이것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국민 소환제를 통해서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이런 무리를 빚거나 했을 때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아웃시킬 수 있도록, 그게 국민 소환제인데, 다른 지자체장이라든가 지역국회 시의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국민 소환제에 해당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법을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만 쏙 빼놨습니다. 그래서 국민 소환제에 국회의원들도 이 기회에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사회적인 압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서, 여러분, 정치는 우리 사회 전체를 지도합니다. 지배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이 보면 정치에서 정치 집단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야 그걸 가지고 행정부가 집행하고 최종 사법부가 판단하는데요. 저는 국회 대의원제, 이 국회 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그 철저한 검증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뽑고 난 뒤에도 이런 사건을 보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비판하고 댓글로도 아니면 이런 유튜브로도 목소리를 내서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